자, 바로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어제 쏟아낸 말들로 정치권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이 명 씨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묶인 개다 뭐 등등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좀 맞받으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재원 씨한테 물어보세요. 코바나 컨텐츠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대통령 집에 가본 적이 있는지. 아니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저는 묶여있는 건 아니고 끈이 없는 독립군 개죠. 근데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죠. 그래서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어요. 빨리 철창에 보내야 돼요. 허풍도 많이 있을 거고, 네. 아예 뭐 허위 사실도 있을 거고, 네. 또 일부는 뭐 사실도 있겠죠.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네. 뭐 개 얘기가 갑자기 많이 오가고 있는데 독립군견이다, 뭐 철창에 들어갈 개다, 뭐 겁이 나서 짖는다, 뭐 이상한 말들이 많이 오가는데 뭐 어느 말 누가 말이 맞습니까? 글쎄요, 사실 저는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명태균 씨 입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여의도에서 뭐 소위 말 좀 깨나 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과도 지금 언쟁을 벌이는데 네. 전혀 밀리거나 위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저격까지 하고 있는 하나씩 상황인데요. 오픈하는 것도 그렇죠. 보이고요. 게다가 뭐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씩 공개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요.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 도대체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이런 기고만장함 또는 뭐 자신감 이것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이것이 단순히 허세, 허풍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인지 근자감인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 여러분들도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긴 예.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도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항상 보여줬던 태도가 뭐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 강력하게 대응한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여줬었는데 명태균 씨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뭐 압박을 하거나 압박을 넘어서서 협박을 하는 듯한 그런 언사까지 나옴에도 네. 지금 뭐 이렇다 할 법적 조치를 한다던가 뭐 강한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대통령실에서 다른 사안과 달리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강한 대처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대처들이 명태균 씨를 향한 의혹들 더 키워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면 이 여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좀 되는데 이종훈 실장님,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이렇게 합니다. 이 검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네. 명태균 씨 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고 있는데 네네. 검찰이 나서야 됩니까, 빨리? 검찰은 이미 나섰습니다. 지금 아마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는 어떤 수사냐면 2022년 네. 재보궐 이후에 그 회계 책임자와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그다음에 지금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죠. 김영선 의원 간에 지금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그 돈의 흐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또 고발도 했고 해갖고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지금 수사에 올 초부터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김재원 의원이 이야기한 그 수사는 이것과 별개로 네. 일단 첫 번째는 선거법 위반, 그런 불법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여론조사했다는.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어떤 뭐 특정 후보 돕기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수사를 왜 직접적으로 안 하느냐. 물론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미스테리하게 생각한 건 이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지금 그 선거들을 언급을 했어요. 전당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뭐 이 당의 가장 굵직굵직한 어떤 선거들에 개입을 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PNR의 적정 시기에 어떤 그 후보가 그러니까 들고 나면 굉장히 출렁거렸던 그런 그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미스테리한 게 이겁니다. 그런 선거에서 피해를 봤던 그러니까 불법 여론 조작이라고 지금 추정되는 여론 조사 때문에 피해를 봤던 타 후보들이 왜 고발을 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것 때문에 자신이 졌다고 한다면 그 선거에서 당연히 고발을 해갖고 그걸 드러내야 되고 저는 이게 드러나야만 한다. 사실 공공연 했거든요. 어느 당이든 이렇게 여론조사 내가 해줄 테니 얼마를 다오, 뭘 다오 하는 거. 뭐 유리한 쪽으로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어느 사람도 스스로 나서서 고발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명태균 씨와 얽힌 어떤 사연들이 많은 이유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 조금만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오늘 오전에 SNS를 올렸더라고요.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이런 설전 끝에 결국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한다라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텔레그램을 지금 SNS에 공개를 했는데 그 네. 내용이 뭐 철없는 우리 오빠가 뭐 떠드는 걸 이해해달라라는 취지가 나옵니다. 그 오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갖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하나하나 공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파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실 확인된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목한 인물이 한둘이 아닌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했는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홍 대표님께서 자꾸 이렇게 뭐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홍준표 대표님 좋아해요. 김정희 위원장님하고 홍 대표를 30년 만에 만나게 해서 화해하는 자리도 거기에 배석하고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그 미공표 여론조사를 위해서 56만 명 명부를 받은 저는 건 모른다니까요, 그 내용을. 그 연결은 어떻게 시켜주게 되셨어요? 홍준표 캠프 쪽에 예, 거기에 관련된 예, 사람인데 예. 저한테 물어봐서 아하, 제가 거기에다가 전에 그 일을 제가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5년 전에는 넘겨줬는데 예. 거기에 토스해서 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도 계속 SNS를 올리면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이종우 실장님, 네. 명태균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윤 대통령 당시 후보죠 도와서 여론 조작을 했다. 뭐 여론 조작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57만 명의 명부를 받았다. 물론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 부인을 하지만 명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라고 표현되는 건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약간씩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가 아니라 57만 명의 명부를 받고 그다음에 샘플링을 해서 그 특정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라는 걸 추출을 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 그 군에 그러니까 네. 원하는 방향대로 대답을 한 사람을 주로 전화를 해서 네. 그 대답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아예. 약간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그렇죠. 있게. 그러니까 원하는 쪽으로 그 지지군들 내는 찬성 반대군들을 다 형성하고 네. 그 결과치를 아니까요.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아니라 처음부터 조작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선을 긋고 있잖아요. 아니 5년 전에 넘겨줬다. 5년 전이든 4년 전이든 넘겨줬다라는 표현은 맞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피해 날로 추정되는데 그 여론조사 기간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때는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일단은 관련이 전혀 없진 않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큰 파장이고 물론 이건 진짜 엄중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 이 부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2020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결별 원인이었던 뭐 이 얘기입니다.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 이 발언이 명태균 씨 본인이 얘기했던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듣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위원장이 11월 3일 날 예.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습니다. 제로. 누구 그래서 싶어요?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네.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음,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음.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자, 장영조 부위원장님. 네. 이 말만 들으면 이 한국 정치, 최근에 몇 년 동안의 한국 정치는 명태균 씨가 다 만든 것 같다. 킹메이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이 정말 다 사실이라면 뭐 이런 유능한 킹메이커가 다시는 없을 정도로 정말 굵직굵직한 모든 정치적인 이슈에서 본인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사실상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좀 의문스럽기는 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가 뭐 이런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을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혼란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는 저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조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여권 내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혼란도 빨리 잦아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